60대 이후 절대로 하지 말 것 9가지.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기다려지는 것이 없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도 벅차고 이런 감정 혼자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60대, 70대를 넘어서며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60대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9가지.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드리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 이후 달라지는 것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두 문장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영광을 붙잡는 것과 과거의 상처를 반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함정입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과거에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대화가 내가 전성기 때는으로 시작됐어요. 자녀들은 점점 연락을 꺼렸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깊은 외로움 속에 남겨졌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 손자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늘 빛이 났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과거는 당신을 만든 재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재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남을 가르치려는 태도 훈수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 방법은 틀렸어. 이런 말 상대방은 어떻게 들을까요?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느낍니다. 지혜가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묻지 않는데 가르치려 하지 말라. 60대 이상의 시니어 중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육아 방식, 며느리의 요리법, 손자의 공부 방법에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에게 닿지 않고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훈수보다 경청이 더 큰 영향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하루에 불평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부정적 회로가 강화됩니다.
점점 더 불평할 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65세 최 선생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불평, 자녀 불평, 날씨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어르신이 보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 훈련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불평이 나오려 할 때마다 대신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리세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것. 소소해 보이지만 이 훈련이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엔 사람들이 머뭅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아파도 참으면 돼. 이런 말씀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걷는 것은 최고의 약이다. 라고. 실제로 70대에 등산을 시작한 분들, 60대에 수영을 배운 분들, 매일 30분 산책을 시작한 분들이 5년 후, 10년 후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라며 포기한 분들은 자녀에게 병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딱 10분만 걸으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건강은 한 번에 되찾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친 의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젠 너희가 나를 돌봐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연락을 안 하니? 나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이 반복될 때 자녀들은 죄책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의존이 결국 당신 자신을 더욱 작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것이라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늘려보세요. 혼자 병원 예약하기, 혼자 은행 업무 보기, 혼자 새로운 취미 찾아보기.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영감을 주는 부모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돈을 지나치게 아끼거나 혹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아끼는 분들,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걸 왜 아껴?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시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사 입으시면서 통장 숫자만 바라보십니다. 다른 한쪽은 불안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낭비하는 분들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과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 무계획한 보험 가입, 과도한 투자 등에 노년의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노후의 돈 철학은 이것입니다. 경험에 투자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라. 유익한 여행이나 배움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번 달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에 작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혹은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해보세요. 그 한 끼 식사의 가치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를 다른 이들과 이어주는 기쁨을 줍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이 쌓이면 통장에 남겨둔 그 돈의 가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외모와 청결을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깔끔한 옷, 단정한 머리, 깨끗한 손, 은은한 향기. 이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외모를 가꾸는 시니어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적 관계도 더 풍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보세요. 외출할 때 좋아하는 옷을 입으세요. 산책할 때도 단정하게 차려입으세요.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8번째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것입니다. 쟤는 자식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왜 저런 행운이 없을까? 질투와 시기. 이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게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불행의 절반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데서 온다.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고,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다 보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누군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을지 몰라.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야. 비교는 도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9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방, 아무도 없는 오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TV를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자녀에게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잊지 못하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살고 싶은 나를 그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 때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하루 중 딱 20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9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 훈수 대신 경청하는 것,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 건강을 매일 조금씩 가꾸는 것, 자녀가 아닌 스스로에게 기대는 것, 돈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 외모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는 것, 비교 대신 나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 이 9가지는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역시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지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